저 어차피 여기서 잘려도 그만인 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할랍니다. 우리가 무슨 떼돈 벌려고 형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면 할 짓 없어서 형사하는 것 같아요? 범인들이요, 좋은 차 타고 비싼 밥 먹고 쿠션 좋은 침대에 잘 때 우리는 고물차 끌고 거지 같은 밥으로 끼니 때우고 차에서 개처럼 구겨져서 잡니다. 상식적으로 범인이 잡히겠습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발악을 해도 그 새끼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멀리 뛰고 더 오래 버티고 증거물 어디다 감출까 어디로 숨을까 지랄 발광을 하는데 우리는 존나게 먹은 영수증 처리나 하고 터지지도 않는 무적이 들고 지랄하네. 그게 잡히겠냔 말입니다. 그게 이 와중에 문영사님이 잡아쳐놓은 범인이 수백 수천입니다. 이 정도면 그 안 돌아버리는 게 기적 아니에요? 건망지 정도로 버티는 게 기적 아니냐고요. 네.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주연으로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주신 상 감사하게 받고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0만 배우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더 좋은 연기, 좋은 작품으로 꾸준히 쉬지 않고 찾아뵙는 배우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에겐 단독 인터뷰 기회를, 시청자에겐 배우의 열정과 희망을, 연출가에겐 1000만 배우 캐스팅 기회를 드리는 1000만 배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기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늦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20분 이상 반드시 늦지 않고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일 해주고 싶어요. 어떤 배우가 부러우십니까? 유해진 배우가 저한테는 가장 부러운 배우입니다. 제가 봤던 작품 이끼, 타짜, 부당거래, 그리고 베테랑, 뭐 이 네 가지 작품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극명하게 되는 다른 캐릭터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제가 제일 닮고 싶고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유해진 씨께 한마디 하신다면? 유해진 선배님, 진심으로 같이 작품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뛰어나고 좋은 가르침 받고 싶고요. 저도 옆에서 결코 주눅 들지 않고 함께 유쾌한 작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해요. 네.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니까 개인적으로 오디션이라는 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합격되기 위한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입사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미 입사한 이후에 보는 테스트에서는 그런 압박을 못 느끼실 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들어간 작품에서는 그런 압박이 없지만 합격되기 위한 그런 압박을 이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디션에서의 큰 프레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당장 입사 시험을 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만약 지금 밤 10시가 넘었다면 당장 이 영상을 끄시고 얼른 주무세요. 충분한 수면만이 합격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굿나잇. 연기 활동 중 가장 적게 받은 월급 얼마였습니까? 20만 원입니다. 연습 기간, 공연 기간 다 포함해서 넉 달 정도 소요됐는데요. 20만 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몇 차례 걸쳐 뭐 술을 좀 즐기고 그러면서 다짐했던 거는 좋은 일이 앞으로 올 거다,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그냥 거창하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관객에게 가장 들어보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저 배우가 한승우인지 몰랐다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습니다. 저 작품 속의 역할로 봤을 때 한승우가 전혀 보여지지 않고 그 인물로만 봐서 저 사람을 연기한 게 한승우였어?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완벽하게 연기를 잘 해내고 싶다, 뭐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발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와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하는 차이콥스키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상입니다. 더욱더 발음 연습에 매진하겠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생긴 습관 있습니까?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제가 약 4년 이상 사전을 가방에 넣어 다녔던 적이 있어요. 와, 부끄러운 기억인데 망년회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마음 밑에 받침이 기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발음 그대로 이응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다른 동료 배우들한테 제가 좀 부끄러움을 산 적이 있어서 아마 그걸 계기로 그 전에도 사전을 들고 다녔지만 더 절실히 들고 다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기를 직업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텐션과 익사이팅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오디션을 볼 때 그런 긴장감, 텐션과 작품에 들어갔을 때 그 신남의 어떤 익사이팅, 그게 늘 반복이 되고 공존하고 존재하는 게 그게 어떤 배우의 삶의 숙명이자 카테고리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승우님은 현재 인생 중 가장 흥미진진한 게 연기입니까? 완벽해요. 다른 뭐 게임이나 여행을 할 때도 흥미롭고 재미있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제 삶 속에 영원히 꾸준히 하고 싶고 제일 흥미진진한 거는 뻔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떤 인물을 많이 연기하셨습니까? 주로 노역을 많이 연기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거는 뭐 경비원, 우동집 주인, 그리고 70대 카톨릭 신자인데 게이였던 그 역할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아무래도 제가 굴다 보니까 그 제 나이 또래보다는 좀 그런 노역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굵은 목소리가 선천적인 겁니까? 아니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한 석 달 정도 발성 훈련만 꾸준히 하다 보니 확 바뀌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가지고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진했더니 확 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있는 힘껏 에너지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어떤 분들께 에너지를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막 잠자리에서 이불 밖으로 갓 나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에너지 발사. 굿모닝. 매일 연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동안 했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는 뭐 맥라이더, 서빙, 그다음 주방에서 양파 썬 거,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막노동, 텔레마케팅, 그다음에 냉동 컨테이너 육류 아르바이트,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닮고 싶은 배우가 있습니까? 전 천호진 선생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인터뷰하신 걸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은 연기에 집중하고 싶으셔서 어떤 TV의 토크쇼나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고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적으로
배우로서만 임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고 젠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그런 집중력 있게 배우로 임하시는 모습 진심으로 존경하고 뵙고 싶고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기회가 된다면 예능이나 토크쇼도 해보고 싶긴 해요. 그것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연기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연기요. 다 제 거예요. 뭐든 잘할 수 있고 시켜만 주신다면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여자 역할이나 성소수자 역할도 가능하십니까? 일도 아니죠. 저는 문제 없어요. 감독님께서 제가 어울린다고 생각만 하신다면 얼른 지금 당장 right now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연기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히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거운 감정이나 그런 역할이나 그런 측면도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돼서 파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 정말 명확히 연기에 도움이 됩니다. 모두 사랑하세요. 진심으로요. 현재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공교롭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못하는 제가 사랑을 설파해서 죄송하네요. 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작년 독립영화에 주연 역할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감사하게도 전주국제영화제 초청을 받아서 근데 그곳에 저희 부모님과 고모 세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을 그 공간에 제가 나오는 스크린 앞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게 가장 그래도 최근에 자랑스럽지 않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느 누구든 지금 내 앞에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면 누굴 데려올 겁니까? 제 미래의 와이프요. 어느 누구든지 당장이라면 부르고 싶네요. 그렇다면 신부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보 신부,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얼른 만나요. 기다릴게요. 네. 지금 심정을 자세히 표현해 주십시오. 정말 좋아요. 진심으로 기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춤도 추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춤은 좀 일도 아니죠. 시켜만 주세요. 네. 지금 생각나는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죠. 뭐 너무 당연하고 뻔한 답변이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행복하니 여쭤보시고 늘 행복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네가 사랑하면 네가 사랑을 받고 있고 네가 잘 지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당연히 뭐 가장 감사한 건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고 죄송하고 뭐 공존하네요. 그런 감정이 또 부지런히 재미있게 잘 유쾌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잘 살겠습니다. 더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연기 전 긴장을 지우거나 집중을 도와주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물구나무로 삽니다.
제가 그 물구나무를 섰을 때 확실히 피가 완전 거꾸로 돌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짜릿하게 번져서 거의 뭐 관자놀이가 찌릿할 정도의 그런 이 짜릿함이 오는데 그게 뭐 몸을 릴렉스 시켜준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서 물구나무를 섭니다. 지금 10,000원을 준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가까운 순대국밥집을 가서 이모 순대국밥에 순대도 많이 주시고 부석고기, 뭐 염통, 간, 오소리 감투, 아음뽕 등등 아주 넉넉히 주시고 반드시 들깨가루는 빼주시되 빨간 양념장은 아주 넉넉히 주시고 매운 고추를 잘게 다져서 많이 풍성하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인터뷰 해주시는 분과 한 그릇 시원하게 먹고 싶네요. 좋아하는 문구나 명언이 있습니까? 물태위선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연히 점철에서 접하게 됐는데요. 그 의미는 착함을 행함에 있어서 게으름이 없어라. 늘 부지런히 착함을 실천하라는 뜻인데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착한 일 한 게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물태위선이라고 말해놓고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더 부지런히 착할 수 있도록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은? 눈이죠. 보셔서 아시잖아요. 눈이 기가 막혀요. 반대로 매력이 가장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제가 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평타 이상은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매력이 없다고 이런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평타 이상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뻔뻔했죠? 네. 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까? 저는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위닝 11을 가장 좋아합니다.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20년 이상, 20세기 때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처음 하는 친구한테 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칼을 갈아서 지금은 승률도 많이 늘었고 상당히 잘해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껏 봤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제가 7년 전 정도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마 7번 올레길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약 15마리 정도가 되는 그 돌고래 떼가 실제로 해안가에서 봐도 바다 위에 넘실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연극이 막 이제 꾸준히 이어서 할 때인데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혼자 이렇게 덜컥 여행을 간 거였는데 그냥 정말 햇살 좋은 날 눈부실 정도로 바다를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날씨였는데 그 멀리서 그 넘실대는 돌고래 떼가 진짜로 좀 그냥 편안하고 자유롭고 평온하고 뭐 그런 좀 추상적이지만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네. 노래 잘 부르십니까? 좋아합니다. 네. 아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겁니다. 현재 코인 노래방에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와, 강산의 라구요라는 노래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우연히 멜로디를 듣게 됐는데 그 노래가 주는 정서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노래방 안 가도 흥얼거리는 노래라서 예, 불러봤습니다. 제가 현재 한승우님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넉살,
넉살 좋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넉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어가 주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넉살 좋다는 건 누구에게든 좀 서글서글 아까 말씀드린 둥글둥글의 어떤 내포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넉살 좋다. 앞으로도 꾸준히 넉살을 풍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두서없이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답변을 계속 꾸준히 드렸던 것 같은데 유쾌하게 봐주시고 부족하면 이쁘게 봐주시고 충분하다면 또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 배우가 된 다음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말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천만인 사랑한다.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온다면 그건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느냐고요. 왔다면 천만인 러브는 일도 아니죠. 그럼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프로필 작업 열심히 하고 그로 인해 오디션 많이 보고 그래서 좋은 작품, 좋은 배우들과 좋은 사람들과 활동하는 게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 배우가 나올 때까지 천만이는 쭉 갑니다.